전재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한나라당의 전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막중한 보건복지 업무의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는 숨김없이 양심에 따라 진실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취지는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시민 후보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퇴직한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 말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내어야 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13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 상실, 가입자의 소득 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존경하는 전재희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직장을 퇴직한 이후에 13개월 동안 지역가입으로 전환이 늦어졌고, 그것은 법 제1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가입 의무자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고의로 제가 그것을 회피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셨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겠습니다. 당시 안정된 직업 요소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라지만은 후보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퇴직하기 4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동아일보에 유시민의 세상보기 칼럼을 게재하고 있었고, 성공회 대학교 사회과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었을 뿐 아니라 88년에 발간된 거꾸로 읽는 세계사와 92년에 발간된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인쇄 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맞추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2000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국세청 신고소득을 보면 총 수입 금액은 6,642만 9천 원이고 과세기준 소득 금액만도 1,984만 7,108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가입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진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송보 여부가 법 위반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가 잘 아십니다. 더욱이 후보자께서는 99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유시민의 세상 읽기 칼럼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강제 가입은 필수적이라는 것과 소득 미신고 문제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정작 본인은 축소 신고한 게 아니라 아예 신고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후보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퇴직하고 자진신고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은 99년 7월부터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당장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국민건강보험은 바로 가입을 하고 언제 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은 회피했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본인만 그렇게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했다 그러면 또 좋겠는데 부인께서도 같이 하신 것입니다. 부인은 보면 2003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셨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부인께서는 대학 강사로 활동하면서 2002년에 312만 원, 2003년에 276만 원, 2004년에 1466만 원의 소득을 올린 데도 불구하고 2002년 9월부터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2003년 4월을 넘어서 2004년 12월 말일까지 그 후보자와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안 내고 부인도 안 내고 이러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실관계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만 해석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것이 왜 그리 되었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10분간 한정된 시간인데요. 저기 뭡니까? 1분 이내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1분 이내는 제가 경위를 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퇴직할 때 그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직원한테 보험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고 자동적으로 전환되니까 연락 오면 이제 하라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은 잘 연결이 되었는데 이 국민연금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저도 살기에 쫓겨서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유직, 소위 프리랜서로 산다는 거는 1월 1일 날 아침에 눈을 뜰 때 금년도에 제가 얼마를 벌게 될지 어디서 벌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세나 원고료 수입이라는 것은 줄이겠습니다. 2001년도의 소득은 2002년 5월이 되어야 저도 2001년도에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당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당해연도의 결과적으로 나타난 소득과 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저로서는 좀 약간은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지금 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총괄하는 주무부 장관이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도 억울하다고 하면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또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후보자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간 중에 후보자의 부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계속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을 직원을 핑계대는 것도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저희 방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 동료와 가입 신고 안내를 하면 장관 후보자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취임하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일본의 경우 2004년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관방성 장관과 야동 대표가 사임을 했습니다. 특히 오자와 대표 대행은 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퇴했습니다.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본 예를 들어주신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제가 국민연금법 19조 2항의 즉각적인 신고 의무를 위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벌칙 규정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래서 장관으로서의 결격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평가받는 제 입장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후보자가 국민연금 개혁 적임자라고 임명 취지를 설명했지만은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개혁은커녕 오히려 국민연금을 지탱해주고 있는 자진 성실 신고 의무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서 제도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상황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저는 후보자가 명예롭게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재 의원님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께서 그 후보자와 청문 과정에서 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좀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그 유시민 후보자와 유시민 후보자 부인이 그 지역가입자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잠깐만 저기 말에 끼어들지 마시고 추후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았죠. 납부하셨습니까? 않았죠? 예,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하지 않았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거기 포함되는 예, 그래서 납부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신고한 이후에 그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연금법 14조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고한 날로부터 생기게 한 것은 원래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78.3% 이르고 이것이 많다가 보니까 이게 징수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을 편법적으로 운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관 답변에서 시인됐으면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고 저는 유시민 후보자처럼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부인이 계속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강기정 의원은 저한테 무책임하다고 합니까? 예, 전재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안에 전재 의원님.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장관을 내정자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시는 건 좋지만은 동료 의원이 말한 것을 가지고 이유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위원장께서 시정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 의원님이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숫자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니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신고한 이유부터 발생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인지하지 않냐고 탈세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 위원장. 예, 그러면요, 잠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 의원님과 강기정 의원님 양측이 일단 자기 입장은 충분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위해서 협조를 조금 해 주시고요. 아까 전재 의원님께 좀 제가 특별히 발언 시간을 드린 것은 전재 의원님 성함을 지적해서 강기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규명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 의원님 다음에 1차 질의 때 하시도록 협조해 주시고, 예. 제가요, 전재 의원님, 전재 의원님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질의한 데 대한 입장은 아까 표명이 됐으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신고일로부터 생깁니까? 후보자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 이왕에 물었으니까 후보자님 간단히 답변하시죠. 예. 그게 이제 제가 관련된 문제라 제가 이제 답변 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고 원래 법 취지로는 전재희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미납이 되려면 보험공단에서 뒤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동안에 자격 취득한 이후에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내지 않았으면 이게 확실한 미납이 됩니다. 근데 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우와 관련되어서 송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객관적으로는 안 낸 것이지만 사실은 못 낸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헤아려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기정 의원님 말씀도 옳은 측면이 있고
전재 의원님 말씀도 옳은 측면이 있고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1999년 6월 8일자 예. 지역가입자의 가입 처리 시행 방안 승인 공문을 제가 전재현님.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일은 자격 취득 사역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입일로부터 가입 처리일까지 아닌 납부 예외 처리하는 것은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전재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한나라당의 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 후보자에 대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직책은 타 부처와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의료와 복지행정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암에서 무덤까지라는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질 부처의 장관은 냉철한 두뇌보다 사랑이 충만한 인격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께서 해박한 지식과 달변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보여주신 지금까지의 언행은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계셨는지 의무심이 납니다. 한 나라의 장관에 있어 과거 경력은 내일의 국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오늘의 필독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유 후보의 국가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 후보께서는 2003년 5월 대학신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야구 시합하는데 왜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느냐. 이것은 군사 파시즘과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 또다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토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증폭되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당시 유 의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는 밝혔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에 각인된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해외 교포들의 초청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 왔습니다. 행사장에는 언제나 태국기와 그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 국가가 울리고 그 다음 애국가가 울렸습니다. 그때마다 본 의원의 마음 한 곳에서 올라오는 진한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유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여 참석하는 대부분의 행사나 회의에서 국민 의례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국민 의례를 군사 파시즘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문희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일치합니다만은 제가 국민의례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당시 발언했던 내용은 국민의례의 오남용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국기에 대한 맹세의 문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기에 대한 맹세의 문안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합니다만은 공무원으로서 국가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시작할 때 그와 같은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과거의 생각과 달리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본인 소견을 더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민의 모든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될 장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과거에도 지금도 제가 해야 될 자리에서는 언제나 국민의례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 내정자께서는 한나라당에 대하여 폄하 발언한 내용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2월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박멸이라는 글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그 정의는 해로운 벌레 따위를 죽여 없애는 것 또는 부정적 현상을 뿌리 뽑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용 예로는 기생충 박멸 또는 해충 박멸이었습니다. 이처럼 박멸이란 말은 바퀴벌레 같은 해충을 잡을 때나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유 내정자께서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저희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박멸될까 무서워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발언들은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에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을 바라보고 배울 아이들이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죽여버리겠다고 한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 내정자님, 지금도 한나라당이 박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변명 같습니다만 그 얘기는 우리 홍준표 의원님께서 저보고 동반해서 정계 은퇴하자고 그렇게 농담을 하셔서 제가 받는 과정에서 과하게 말한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경쟁의 대상이다. 제가 당원일 때 지금 정부에서 경쟁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그렇게 경쟁자로 생각을 했고 지금 장관으로서는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지 않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잘 두 번째, 또 기가 막힌 것은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주장하자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1987년 정치를 청산하는 필요 조건이며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옹호했던 유 내정자께서 2005년 9월 박 대표가 대연정 제안을 거부하자 박근혜 대표는 전역 유승민 의원 등 초짜들이 써주는 것을 대충 잊고 있다고 비하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회 제1야당 대표를 비하하는 그건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조선 의원이라는 표현 대신에 초짜들이라는 막말을 써도 되는 건지요? 예, 과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표현 안 쓰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2005년 10월 기자들과 만나서는 한나라당과 대화하는 것보다 항공기 납치범을 다루는 게 더 쉽다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디 테러 집단입니까? 이런 발언들을 볼 때에 유 내정자는 앞으로 먼저 언어 순화 교육부터 하시는 것이 장관보다도 앞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 내정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조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여기 제가 여론조사한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 내정자가 가장 좋아하는 네티즌들의 여론조사인데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가 2006년 1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유 내정자 임명에 대하여 여론조사한 결과 참가자 25,478명 중 반대 17,101명, 즉 67%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파라는 설문조사에서는 72.3%가 반대하면서 보훈 인사에 불과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62%가 유 후보의 입각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도 2,00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56%가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평균 67%가 되는 네티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유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잘해서 이제 지금 반대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 내정자께서 기독교 신성 모독 발언을 하신 것 생각하십니까? 유 내정자는 2002년 9월 월간 복음과 상황 이 책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시죠? 예. 기억하시죠? 예. 상황이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한국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다 한다. 또한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했는데 통성 기도하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드러내놓고 자선 행위를 한다. 기타 기독교 당시 안정된 직업 요소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라지만은 후보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퇴직하기 4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동아일보에 유시민의 세상보기 칼럼을 게재하고 있었고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었을 뿐 아니라 88년에 발간된 거꾸로 읽는 세계사와 92년에 발간된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인쇄 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맞추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2000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국세청 신고소득을 보면 총 수입 금액은 6,642만 9천 원이고 과세기준 소득 금액만도 1,984만 7,108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가입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진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송보 여부가 법 위반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가 잘 아십니다. 더욱이 후보자께서는 99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유시민의 세상 읽기 칼럼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강제 가입은 필수적이라는 것과 소득 미신고 문제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정작 본인은 축소 신고한 게 아니라 아예 신고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후보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퇴직하고 자진신고하더라한 국민건강보험은 99년 7월부터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당장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국민건강보험은 바로 가입을 하고 언제 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은 회피했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본인만 그렇게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했다 그러면 또 좋겠는데 부인께서도 같이 하신 것입니다. 부인은 보면 2003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보건복지위원을 활동하셨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부인께서는 대학 강사로 활동하면서 2002년에 312만원, 2003년에 276만원, 2004년에 1466만원의 소득을 올린 데도 불구하고 2002년 9월부터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2003년 4월을 넘어서 2004년 12월 말일까지 그 후보자와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안 내고 부인도 안 내고 이러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실관계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만 해석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것이 왜 그리 되었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10분간 한정된 시간인데요. 1분 이내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1분 이내는 제가 경위를 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퇴직할 때 그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직원한테 보험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고 자동적으로 전환되니까 연락 오면 이제 하라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은 잘 연결이 되었는데 이 국민연금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저도 살기에 쫓겨서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유직, 소위 프리랜서로 산다는 거는 1월 1일 날 아침에 눈을 뜰 때 금년도에 제가 얼마를 벌게 될지 어디서 벌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세나 원고료 수입이라는 것은 줄이겠습니다. 2001년도의 소득은 2002년 5월이어야 저도 2001년도에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당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당해연도의 결과적으로 나타난 소득과
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저로서는 좀 약간은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지금 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총괄하는 주무부 장관이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도 억울하다고 하면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또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후보자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간 중에 후보자의 부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계속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을 직원을 핑계대는 것도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저희 방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 동료와 가입 신고 안내를 하면 장관 후보자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취임하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일본의 경우 2004년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관방성 장관과 야동 대표가 사임을 했습니다. 특히 오자와 대표 대행은 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퇴했습니다.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본 예를 들어주신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제가 국민연금법 19조 2항의 즉각적인 신고 의무를 위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벌칙 규정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래서 장관으로서의 결격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평가받는 제 입장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후보자가 국민연금 개혁 적임자라고 임명 취지를 설명했지만은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개혁은커녕 오히려 국민연금을 지탱해주고 있는 자진 성실 신고 의무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서 제도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상황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저는 후보자가 명예롭게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재 의원님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께서 그 후보자와 청문 과정에서 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좀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그 유시민 후보자와 유시민 후보자 부인이 그 지역가입자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잠깐만 저기 말에 끼어들지 마시고 추후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았죠. 납부하셨습니까? 안 했죠? 예,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하지 않았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거기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납부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신고한 이후에 그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연금법 14조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고한 날로부터 생기게 한 것은 원래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78.3%에 이르고 이것이 많다가 보니까 이게 징수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관 답변에서 시인됐으면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고 저는 유시민 후보자처럼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 전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한나라당의 전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막중한 보건복지 업무의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는
숨김없이 양심에 따라 진실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취지는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시민 후보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퇴직한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 말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내어야 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13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 상실, 가입자의 소득 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존경하는 전재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직장을 퇴직한 이후에 13개월 동안 지역가입으로 전환이 늦어졌고, 그것은 법 제1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가입 의무자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고의로 제가 그것을 회피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셨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겠습니다.